그 옷을 거의 다 지어놨는데 단지 주머니 하나만 안 지었대. 옷을 선물해주고 싶은 거야.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맑은 바람으로. 여러분 안녕, 핸들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한용운 시인의 수의 비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용운의 수의 비밀은 부재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수의 비밀 읽어보면 되게 연애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그리워하고 애틋한 그런 정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한용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작가였는지에 따라서 이 수의 비밀이 연애시로도 읽힐 수 있고 다양한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한용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한용운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한용운, 일단 1920년대 대표 시인이거든요. 김소월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를 대표하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시인으로서 이 수의 비밀을 바라보자면 그대로 연애시처럼 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연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용운이란 사람은 불교 신자였어요. 승려였죠, 승려. 승려 중에서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승려였어요. 그래서 불교 학자였습니다. 되게 다재다능하셨어요. 그래서 이 승려, 불교 학자의 입장에서 수의 비밀을 바라보자면 초월적 존재, 절대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한용운 작가는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수의 비밀에서 그리워하는 존재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라고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 가능하다. 연인으로도 볼 수 있고요. 초월적 존재, 신, 절대자로도 볼 수 있고 독립운동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국, 광복을 그리워하는 시로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분석 같이 들어가 볼게요. 수의 비밀, 한용운의 수의 비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 나라는 시적 화자는 당신이라는 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적 상황은 지금 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님과 이별한 상태, 님이 부재한 상태. 근데 그 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나는 님을 기다리면서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옷을 짓고 있대요. 옷을 다 지어 놓았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 지은 게 아니라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주머니에 수만 빼고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지어 놓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의 옷을 거의 다 지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옷을 짓거나 선물을 준비하거나 그런 건 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정성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화자는 임의 부재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그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옷을 짓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볼게요.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자리옷은 잠옷을 의미해요. 이 옷도 짓고 저 옷도 짓고 지금 옷을 많이 짓고 있어요. 님을 위해.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주머니가 이 시의 주된 소재예요. 중심 소재인 거죠. 근데 좀 웃긴 건 이 옷도 짓고 저 옷도 짓고 옷을 거의 다 지어놨는데 단지 주머니 하나만 안 지었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옷을 짓는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이 주머니를 짓지 아니한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옷을 완성한다라는 거, 옷을 다 짓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화자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재회의 상황이에요. 다시 만나는 상황인 거죠. 님과의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재회하는 날, 내가 짜잔! 그동안 내가 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님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기다렸어요. 라 하고 옷을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옷을 다 완성한다 라는 거는 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 님과 재회할 수 있다 라는 소망과 기대와 설렘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막상 옷을 다 만들었어. 옷을 다 만들었는데도 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되게 절망에 빠지지 않을까요? 나는 다시 만날 줄 알고 열심히 예쁘게 만들었는데 막상 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절망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 화자도 옷을 거의 다 지어 놓았지만 그 주머니까지 만들었지만 그 주머니에 수많은 놓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냐면 이걸 다 만들었는데도 님이 안 오면 나는 너무 슬프고 절망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이어서 같이 볼게요.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다. 그 부분에서 손때가 많이 묻는 거는 그만큼 많이 만지작거렸다라는 의미겠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의미겠죠. 오랜 기다림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번에 쭉 지을 수 있었는데 한 번에 쭉 수를 놓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하다 말고 의도적으로 옷을 짓는 행위를 끝내지 아니하고 있어. 이 설렘, 이 기대감을 멈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옷을 짓다 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 봐봐, 옷 제대로 잘 못 짓네, 옷 짓는 솜씨가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술을 잘 짓지 아니하는 거는 다른 비밀이 있어. 그건 바로 나만 알고 있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제목도 수의 비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수는 숫자 수가 아니라 이거 수 놓는다 할 때 그 수인 거 알겠죠? 그 수를 다 놓지 않는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나만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솜씨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안다. 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이 수를 놓을 때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때 수를 놓는 거래요. 님이 없는 상태에서, 님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님을 기다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어요. 그때 님과의 재회를 소망하면서 이 수를 한 땀 한 땀 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를 지으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주머니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고 봐요. 이 주머니에 술을 놓는 거죠.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술을 이렇게 놓아서 다시 그 바늘구멍이 주머니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 이런 게 바늘구멍을 타고 쏙 이렇게 주머니 속에 나오면 그게 뭐로 나오냐면 맑은 바람이 되어 나온다 라고 나오거든요. 맑은 바람.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놓는 행위는 아픈 마음이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오는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맑은 바람으로 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 맑은 바람이라는 거는 슬픔이 맑은 바람, 좋은 거로 바뀌니까 위로와 평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수놓는 행위가 자기 정화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보물. 이 보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물. 보물이 없다라는 의미. 첫 번째로는 임과 재회를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겠죠. 아직 이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없다. 아직 나는 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의미는 임은 나에게 보물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예요. 보물이 없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되게 멋있죠? 선생님은 이 부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짓고 싶어서 짓지 아니한 겁니다. 오, 되게 멋있죠? 같이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오, 되게 멋있어. 아이고. 근데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이건 거죠.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먹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지? 싶잖아. 우리 이런 거를 표현 방법에서 뭐라고 하죠?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역설. 역설의 의미가 뭐죠?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잘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진리가 있었네 라는 거죠. 모순만 있으면 그것은 역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 잘 의미를 들여다보면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도 진리가 들어있겠죠. 같이 봐볼게요. 짓고 싶어서 이 부분은 옷을 짓는다? 이건
님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죠. 님과 재회, 다시 만나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망을 지연하는 안간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간힘. 님과 그토록 만나고 싶으니까 이걸 다 지으면 님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너무 절망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것을 늦추고 있는 거야. 일부러 다 짓지 않는 거죠. 님과의 부재는 인식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 시의 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수의 비밀일 테고요. 이게 바로 수의 비밀이다. 수를 다 짓지 아니하는 비밀은 바로 요거,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부재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용운의 수의 비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